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시와 가평군 등 폭우 피해 지역은 이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이제 본격적인 복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포천도 도로 유실과 공공기관 침수 등 복구해야 할 곳이 산더미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백영현 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강우는 정말 기록적인 강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간당 94mm, 또 누계 강우량이 254mm가 그 몇 시간 안 되는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강우 때문에 현재 도로 침수된 곳도 한 36개소 되고 주택 침수, 그리고 또 어제 직접 나가봤더니 그 산 중턱에 있는 공장들이 의외로 침수가 많이 돼서 현재 14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해서 또 친지집이나 주변에 있는 모텔, 또 마을에 가는 이렇게 수용되어 계신데, 이런 사고가 아주 그 기록적인 강우에 비해서 피해 발생이 많이 인명피해가 발생이 안 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농민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공공시설이 많이 파손이 돼서 그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 3시경에 이제 포천 천이 범람할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막 듣고 직접 이제 그 상황실에서 대기하면서 또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여유고는 있었는데 이렇듯이 새벽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그 피해 때문에 사실 응급복구하거나 조치하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 상주하면서 또 신속하게 오전 7시에 3단계 비상조치를 취하면서 전 직원의 절반, 그리고 또 읍면동 14개 읍면동은 전 직원이 이렇게 이제 사무실 출근을 해서 신속하게 조사 대비, 또 응급조치 부분은 응급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비가 좀 멎으면서 또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저희가 전 직원을 이제 그 읍면별로 이제 투입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군부대, 그리고 또 특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장비를 많이 수배를 해서 장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침수된 가옥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들이 또 주택 침수 지역에 대해서 그 작업을 해주고 있고, 또 특히 공장 같은데 이런 데도 인력 투입을 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 지역 중에서도 내촌면과 또 소읍 중에서 무림리, 직동리, 이곡리, 또 가산의 우금리 지역, 요 일대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사유시설, 농작물시설의 피해가 대단한데,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이렇게 피해본 우리 시민들, 주민들에게 신속히 보상되고 또 피해 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신속하게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양주시 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장사시설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경기도 청원동의가 10,000명을 넘으면서 주민들이 직접 내용을 설명하고자 요청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간담회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반대 주민들,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12,000여 명의 반대 서명부를 부지사에게 전달하며 현재 사업 방향이 철회되고 새로운 협의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김 부지사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며 관련 부서에서 깊이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답변은 경기도 청원 답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 첫날 경기도에서는 전체 지급 대상의 11.8%에 해당하는 134만 3,821건, 2,58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22일 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신용카드가 97만 2천여 건, 1,820억 원, 경기 지역 화폐가 30만 700여 건, 61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1차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은 1차 마감 이후 9월 22일부터 별도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자체 사업비를 6대4로 분담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11개 시도지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자체 사업비를 기초지자체와 절반씩 분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열악한 군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천시가 60%를 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모두 8천억 원인데요. 국비 7,200억 원을 제외한 800억 원 중 60%인 480억 원을 인천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노숙인 실태조사에서 전국 노숙인 미취업률이 7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등 자활 사업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인천의 한 노숙인 자활기관이 90%에 가까운 취업률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30여 년 가까이 인천에서 노숙인 자활 사업에 몰두해온 이준모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곳에 오는 노숙인들은 대부분 그냥 노숙 위기에 있거나 노숙의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재활 치료를 하고 취업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해서 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 내일을 여는 집에 노숙인 시설이 유독 그렇게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 계양구 재활용센터와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을 노숙인 취업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설립해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팀에서 저희가 노숙인 자립자활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서 소위 커리어 사업이라고 하는 노숙인의 어떤 인큐베이터 과정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노숙인 취업률이 다른 곳에 비해서 대략 한 60%에서 70%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 취업센터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게 6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군데였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노숙인 취업이라든지 이런 그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후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한 것이 10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험이 일단 많이 축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노숙인 경우에 이제 우리 쉼터에 들어오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용직을 걸쳐서 상용직까지 끌어올리고 또 상용직을 걸쳐서 LH하고 연결을 해서 아예 자립주택까지 사회적 주택까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돼 있는 거죠. 일단은 이것은 이제 민간단체에서만 노력해서는 거의 어렵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노숙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극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숙인 자활 시설에 노숙인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만 전담하는 전담 직원이 한 명씩 배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노숙인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하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인문학이라든지 그 심성 완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계속해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고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만들어질 때 취업률, 그러니까 긍정적 태소자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노숙인 수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수행평가 개선 방안 마련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21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수행평가에 대한 개선 방향을 물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수행평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점을 개선하고 평가 횟수나 비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도 수행평가는 대입 제도와 연계해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대입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순환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가리라고 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해결해서 만약 우리 교육청 재량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학기별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거는 준비되면 그렇게 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교육부와 대학의 입시 제도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리딩방 사기 등 조직적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 보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전화금융 사기와 마약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 검거 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는데요. 기존 최대 1억 원이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 총책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으로 올리고 기존 최대 2천만 원이던 50kg 이상 마약 조직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적 범죄가 은밀하고 복잡해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하고 112나 경찰 민원 포털을 통해 제보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폭염 속 야외에서 일하는 5개 노동자를 위해 보냉장구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극한 폭염 대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이나 논밭 작업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경기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비 15억 9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전액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각 시군 자율방재단과 이장 통장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얼음조끼와 쿨토시 등이 배부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안전을 위해 경보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6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26억 원을 투입해 경보등 3개소와 바닥형 보행신호등 5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적색 잔여시간 표식이 83개소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란 신호등으로도 불리는 경보등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을 직관적으로 알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어린이 눈높이에 설치돼 신호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카자흐스탄에서 도내 다문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인턴십은 지난 4월 도교육청과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구밀요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간 업무 협약 이후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겁니다. 교육과정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운영되며 구밀요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교수진과 글로벌 기업이 함께 참여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에 이어 내년 1월에는 카자흐스탄 고등학생들을 경기도로 초청해 국내 대학, 기업과 연계한 진로 설계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